네, 두 분과 함께 시장 긴급 점검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메리츠증권 김경국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안녕치 않아서 이사님 오늘 시장 네. 왜 이렇게 약하다고 분석하세요? 특히 이제 중화권 증시 대비했을 때도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관세 이슈가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닌데 오늘 이전에 증시 흐름과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내용적으로 정말 좋지가 않죠.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관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약세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심하게 물론 뭐 3월달, 2월달 관세 얘기 나오게 되면 중간에 크게 흔들린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비교해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조방전 이쪽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붙어주게 되면서 지수 방어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지만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 섹터군뿐만 아니라 조선방산이라든지 전력설비까지 다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난 관세로 인한 하락과 좀 다른 차이점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낙폭이 좀 크게 되고 낙폭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뭐 투자 심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좀 보게 되면은 그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종목별 등락현황을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1,300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왜 주목을 하냐면 그동안 어쨌든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이슈 테마 중심이었던 종목 장세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이 하락 종목 수가 많다라는 것들은 종목 장세에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음 주 가서 이 종목별 등락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서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이 좀 해소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시장을 판단하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뭐 일본 니케이 지수 보면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수가 더 많이 빠지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시아권도 리스크오프 심리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은 우리 시장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왜 빠진다고 보시는지 좀 가장 문제가 있는 이슈가 뭐라고 보시는지도 체크해 주십시오. 오늘 좀 시장을 그동안 좀 잡아줬던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같이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과도하게 하락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을 키울 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이슈가 있고 또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된 악재도 그동안 계속 좀 반영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그 코멘트 잠깐 드리면 우리 대형주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금융 쪽,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키우기에는 공매도로 인한 변동성이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초반 단기적으로 발생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1분기가 또 특히 환이 괜찮았습니다. 수출주 입장에서는 환이 괜찮았고 그리고 1분기 어닝 시즌이 역사적으로 호재로 작용한 적이 4분기보다는 훨씬 많았다라는 점을 들어본다면 시행 시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세 부과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사실은 다음 주가 되면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관세 등의 불확실성 해소 국면으로 다음 주부터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4월부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과장님? 일단 좀 그동안 눌려왔던 종목들 위주, 그러니까 우리 주도 섹터들이 사실은 이번 3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 방산 그리고 뭐 원전 같은 이런 기존에 이제 주도했던 섹터들이 같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이슈가 유동성 측면에서 대형주들의 수급을 좀 끌어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앞으로 좀 공급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겠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시장을 방어하는 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주도 섹터들의 좀 조정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공매도 재개와 관련돼서 그런 주도 섹터로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선 방산 원전 중심의 주도주 복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쪽 구체적으로 가지고 가고요. 이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 침체로 인해서 철강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제 철강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 기업들의 공장 가동도 50%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보도고. 4월 현대제철 철근 공장 셧다운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철강 쪽은 괜찮은 건지 이사님 짚어주시겠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 괜찮습니다. 사실 2월 달에 철강주들이 중국 부양책 기대감에서 상승을 할 때 사실 좀 단기적으로 봤으면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양책으로 인한 어떤 철근 수요나 철강 수요가 늘어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인이 조금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했던 그 셧다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급 과잉 문제가 원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해결할 만한 어떤 대규모 부양책이라든지 그리고 건설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모멘텀을 받을까? 받을 만한 어떤 소식들이 나올까?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철강 이제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셧다운을 통해서 감산을 진행하게 될 건데 이 감산을 진행하게 되면은 뭐 일시적인 가격 하락은 분명히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 방어가 되게 된다면 그 이유가 일단 문제인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 하락을 통해서 만약에 반도체 섹터처럼 가격 방어가 되는 시점에 가서 가격 인상이 가능한 그런 액션이 가능하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글쎄요,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이 감산을 통해서 공급을 축소시키고 그 공급 축소가 되게 되면서 가격이 어쨌든 바닥을 잡는 경우가 나오게 될 건데 그랬을 때 가격 인상이 가능할까? 그건 좀 개인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철강 섹터뿐만 아니라 화학 섹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 좋게만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좀 대안을 좀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쪽을 보게 되면서 관광이라든지 뭐 LNG라든지 이쪽과 연관된 어떤 제한된 종목들 이쪽은 아마 전체 철강 섹터와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네. 개별 종목들 그것과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볼까요? 금감원에서 그 유상증자 제동을 걸었는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내용과 함께 뭐 주가의 영향력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단 금감원이 일단 사상 최대의 유상증자라고 하는 3조 6천억 원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일단 제동을 걸었는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당위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투자 설명이 미흡했다라는 점을 좀 꼽았는데 사실 시장이 바라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는 이렇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4년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대략 한 1조 4천억 정도 됐었고 또 향후 2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에비타가 한 5조 원 정도에 됐기 때문에 이번 증자를 두고 사실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또 다른 방법을 좀 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시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입장이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금감원이 이번 제동은 사실은 그냥 일정 변경 정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냥 보완 절차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방산의 지금 글로벌 내러티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사실 유럽 쪽은 방위비 증가와 재무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고요. 또 미국 쪽은 해양 방산 그리고 상선에 대한 조선업에 대한 강화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증자를 통해서 사실 투자 확대 그리고 M&A를 통한 거점 확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나오긴 했는데 사실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됐었더라면 더 큰 조정이 나왔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산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물론 저가 매수 가능하다 의견 긍정적으로 주셨지만 방산 섹터 자체를 좀 좋은 점수를 주고 계신다면 그 중에서 탑픽도 궁금한데요. 방산 쪽 사실은 대형 쪽에 있는 종목들 두 종목만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의 재무장 모멘텀이 사실은 매우 크고 유럽 쪽 업체들이 사실은 일단은 공장 가동을 하고 또 수주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 사이에 일단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그 부분을 치고 나가서 수혜를 받는 부분이 향후에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까지 점검해봤고요. 앞서서 이제 브리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를 오히려 보는 것이 편안할까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전체 시장이 밀리면서 좀 약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장 초반에 그나마 좀 시세가 괜찮았던 게 화장품, 뭐 엔터, 컨텐츠 이들 섹터였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괜찮은 건지 이사님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관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중국 소비 쪽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엔터 대표단임을 3월 만에 방문하게 된다. 3분기에 단체 관광객 무비자 얘기도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피난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화장품을 좀 말씀드리게 된다라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쪽과는 조금 이제 연관성 낮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 물론 뭐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되면서 로리샵 중심이었던 매출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거차 운동을 거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이 한국 그 화장품의 소비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과거 같은 어떤 그런 퍼포먼스는 기대하기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한적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화장품 섹터 내에서 괜찮은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제 펌텍코리아라든지 APR라든지 이런 종목들만 좀 이제 제한적으로 좀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작년에서 올해도 여전히 실적이 좋다. 근데 그 실적의 어떤 기반들이 중국 쪽이라기보다는 북미라든지 그러니까 탈중국성 어떤 매출 성장성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콜마홀딩스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미국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 참여에 나선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경영권 분쟁 이슈를 내 가지고 콜마홀딩스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종목 정도 한번 제한적으로 화장품 섹터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남산을 산책 겸 뭐 운동 겸 가는데 이제 요즘 날이 풀려서 자주 갑니다. 근데 과거에는 베트남어, 뭐 태국어 이런 동남아시아 계열의 언어가 많이 들렸다 그러면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이 동남아시아 계열보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가 들리더라고요. 많이 이제 관광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확실히 많이 이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투자의 아이디어도 또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과장님께서는 다음 달 들어가면서 불확실성 소멸 측면으로 보셨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좀 대응을 한다 그러면 기존의 주도주를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런 방어주를 보는 게 나을까? 아니면 포지션은 일단은 좀 관망이 필요한 게 나을까? 구체적으로 섹터별로 전략을 주신다면요. 일단 3월 복귀해 보면 3월은 그랬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주도주의 조정 아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일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30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대형주들의 플레이가 좀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오늘로써 그런 플레이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반대되는 섹터, 그러니까 그동안 3월 달에 조정을 좀 크게 받았던 조선 섹터 같은 종목들이 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조선 섹터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후판 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면 사실 국내 조선 3사의 27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뭐 1조 원대 후반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 좀 한번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마침 다음 코너가 리포트 비하인드 조선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고요. 이사님 좀 간략하게 전략 주세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시장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목별 등락현황 보시면서 분위기가 좀 호전되는지 보시고요. 그 전까지는 개별 종목 중심이었던 대응을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이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을 언급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노메트리라든지 온코닉 테라퓨틱스, 펌텍코리아 이런 것들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 정말 개인기 종목들 보시는군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정태근 이사, 김경국 과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